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진아가 오빠 이제 그만 헤어져,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나도 자유롭고 싶어. 그럼 저 테이블에다 10만원 그냥 조용히 놓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도 우정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마시고 자빠져 자다가 또 소주 마시고 침대 밑에 빈 소주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내용 모르는 TV 드라마도 이렇게 그냥 멍하니 넋놓고 있으면서 소주 마시고 폐인처럼 보름을 지냅니다. 보름 만에 고시원 밖에 나가봤는데, 그때 검문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검문 하든지 말든지 씨부레 뭐 나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털썩 주저앉은 계속 누워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힘없이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계속 걷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들어간 곳이 분식집이에요. 아줌마 소주 팔아요? 아, 네 있어요. 여기 순대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혼자 소주를 마시는데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마셔야 돼. 왜냐? 이날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오늘이 디데이예요. 맨정신에는 못할 것 같아. 그동안 먹는 게 부실하니까 반병 딱 마셨는데 취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 약국이 어디 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길 건너에도 하나 있고.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약국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약사님, 두통약하고요, 수면제 좀 주세요. 수면제를 몇 개를 받았는지 모르지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어떤 걸 준지는 모르겠어요. 고시원으로 들어왔고 끄네요. 컵에 물을 따르고 거사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예요. 엄마. 아들 잘못 둬갖고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엄마 죄송합니다. 누나 꼭 성공해야 돼. 우리 진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약을 이렇게 모아갖고 한 줌 딱 손에 쥐고 입에다 넣어요. 이 짧은 인생, 화려하다면 화려하고 행복보다는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나랭자의 삶은 정말 고통으로 점철된 삶만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언제 행복했었나. 바카라 내추럴 9 잡았을 때, 타이 맞았을 때, 돈 땄을 때, 생바 성공했을 때, 진아랑 도박 안 하고 뭐 이랬을 때 약을 털어놓고 입에 있는데, 눈물이 지난날에 내 인생이 불쌍해서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어갖고 꺼이꺼이 하갖고 목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숨도 안 쉬어질 정도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를 실패를 합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죽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니까 또다시 이제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고시원도 비워줘야 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시원 휴게실 가갖고 컴퓨터를 켜봐요. 그랬더니 이제 카페지기가 친구래요. 그때 이제 대화 신청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뭐 하는겨? 어디요? 나 서울. 고생하지 말고 얼른 내려와. 그거 어딘데? 청주요, 청주. 버스 타고 전화해. 내가 터미널로 나갈 텐게. 이제 청주에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카오에서 만난 인연으로 한국에서 전화를 했더니 고생하지 말고 내려오래. 강호에도 의리가 있고 우리 라인계에도 아직까지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을 때고, 이 친구 집에서 이제 며칠 지냈는데, 이거 받아. 뭐 돈인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뭔데? 입에서 썩은 내가 나갖고 그냥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진짜. 와, 엄마 뭔 시궁창 냄새가 나 입에서. 아니 미안해. 그때 당시에 이제 먹는 게 너무 부실했고, 매일 술 마시고 또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 뭐 이런 약 먹으니까 위가 졸리게 이 속에서 썩어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속이 안 좋은 걸 눈치를 챈 친구가 약국 가갖고 위장약을 사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슬슬 여기에서 뭉개는 게 좀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랭짜에 뒤지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도.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이 동네 토박이지? 왜? 나 토박이지. 그러면 친구야, 나 돈 좀 벌자. 야, 인간처럼 좀 살고 싶다. 직장 좀 알아봐 주라. 그래갖고 며칠 후에 이제 직장이 나왔어. 선배가 하는 데인데, 짜이야 그거 가갖고 나 욕먹이지 말고 일 잘혀. 이 동네에서 소문나면 그려. 거기가 주유소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주유소라 불심 검문에 걱정은 없었어요. 월급? 나 현찰로 달라 그랬지. 딱 좋아. 근데 잠자리가 문제야. 친구네 집에서 산 중턱까지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요.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주유소 뒤가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선배가 주유소도 하고 장례식도 하는데, 주유소는 이제 손님도 많고 돈이 좀 되는데 장례식장은 적자야. 왜냐? 사람이 그때
많이 안 죽을 때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장례식이 있어. 나 장례식장에서 잘게요. 사장님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미쳤나 이 새끼가. 갑자기 산 중턱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잠을 잔다고 여기서? 밤만 되면 온 세상이 깜깜해.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유소에는 방이 없고. 장례식이 있는 날은 사람들도 있고 북적북적하고 같이 일도 도와드리고 음식도 나르고 술도 나르고 누구 염하고 그러면 염하는 것도 돕고 그랬대요.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시간은 아주 잘 가더래요. 짜이 형이 순찰을 돌아야 돼. 밤에 쓱 둘러보는 거지요. 장례식장 2층에서 잠을 자는데 매일 새벽 1시만 되면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있는 날은 있어서 들리는데 없는 날도 들리는 거야. 그날 저녁에 12시가 됐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자꾸 배가 막 꾸룩꾸룩꾸룩해. 있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30m 정도 떨어져 있어. 화장실 가려면 그 장례식장 복도를 쭉 30m를 지나가야 돼. 그날따라 시부래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똥은 마려 죽겠는데 머리카락 비죽비죽 쓰지 막 돌아버리는 거야. 천하의 랭짜에도 겁이 존내 나는 거야. 복도 불 다 켜고 막 이러면서 화장실로 가. 똥을 싸는데 어제는 남자 목소리만 들렸는데 오늘은 여자하고 남자 목소리가 대화를 하는 거야. 장례식장 없어. 그날은 아무도 없는 날이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은내 무서운 거야. 많이 있어요. 귀신들이 시부래 뭐라 그러는 거야. 귀를 쫑긋 세우고 신경을 집중해서 이렇게 들었지. 밖에 나와갖고. 다음 퀴즈는 허참히 진행하는 가족 오락관. TV에서 나오는데 MC 목소리야. 장례식장에 테레비가 있는데 손님들이 새벽 1시에 켜는 걸로 타임을 지정해놨대. 그리고 얘네는 장례식장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 계속 새벽 1시에 자동으로 테레비가 켜진 거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10,000원짜리 130장. 딱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죠. 진아가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했어요. 진아야, 오빠 이제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 알았어. 근데 오빠가 진짜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래 얘기해봐. 오빠가 직장 잡았잖아. 근데 어제 월급을 받았거든. 근데 이 돈이 다 10,000원짜리야. 뭐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주머니에 넣으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미안한데 네 통장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오빠가 통장 만들러 갔다가 잡히면 어떡해. 신용불량인데. 이렇게라도 진아를 만나고 싶었대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옛 정이 있으니까 알았어.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아를 만나기로 합니다. 꽃단장하고 칙칙이 좀 뿌리고 그 몸에 기름 냄새 안 나는지 또 향 냄새 안 나는지 진아 만나가고 청주 시내로 딱 나갑니다. 오빠 이 통장 쓰면 되고 요거는 카드야. 아니 통장은 필요 없고 그냥 카드만 줘. 어디 보관할 데도 없어. 그날 저녁에 진아랑 모텔이라도 가지. 청주의 여관에서 잠을 잡니다. 진아야 오빠가 좀 많이 밉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진아야 그러면 오빠가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오빠 월급날은 네가 좀 꼭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은행예금도 네가 좀 해주고. 오빠 나 오빠한테 더 이상 정들고 싶지 않아. 나 서서히 정리하는 단계거든. 알아. 한 달에 한 번이잖아. 그냥 오빠 부탁이야. 오빠 진짜 한 달에 너 보는 그 하루 그거 낙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놈이야. 나 그 희망을 꺾지는 말아줘라 친아야.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그냥 끄덕입니다. 그래서 짜이 형이 한 달에 한 번 진아 만나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진아가 와서 짜이 형 회포도 풀고 뭐 그랬대요. 진아를 기다리는 그 한 달이 미쳐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시내까지 1시간 달려서 와갖고 복싱 체육관을 다닙니다. 이 형 복서야 복서. 1시간 운동하고 또 1시간 열나 도와서 뛰어서 가고. 그러니까 7시에 내려와갖고 끝나고 올라가면 10시야. 그냥 뻗어 있는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진아한테 다시 월급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요. 오빠 미안해. 요 문자 5글자 오빠 미안해. 그 10년의 세월이 이 문자 하나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도 만날 수도 없었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영원한 이별을 하니까 또다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열받아. 이제 주유소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결심을 합니다. 사장님 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짜이
자네 나한테 지금 몇 번 그만둔다 그랬지? 예, 3번째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정말 이 산골에서 너 같은 애가 많이 참았지. 그 이제 그만뒀어.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영화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세월만 보내는 거야. 술 마시고 직장도 없이 또 그런 삶을, 쳇바퀴 삶을 사니까 영구차 운전하던 동생이랑 친해졌는데, 형 그렇게 힘들어? 영구야, 우리 진아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 정말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형, 그러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야. 내가 아는 누나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진아를 잊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었대요. 딴 여자를 만나면 내 사랑 진아가 잊혀질까? 그래, 진아는 날 두고 갔으니까 다른 여자를 한번 사랑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며칠 후에 미연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미연이를 만나면서 또 모질이처럼 자기 얘기를 싹 다 한 거예요. 결혼은 지금 몇 번째고, 사랑했던 여자는 누가 있고, 애가 있는데 애들이 다 엄마가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미연이 역시 풍파를 엄청 많이 겪은 여인인데 평범한 여자는 아니에요. 또 호래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서로 외로우니까 빨리 정들어. 정이 깊어지고 짜이 형의 그 대도 않는 개그, 그 다음에 그 순수한 면이 아직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미연이가 얘기를 합니다. 짜이가 원하면 나 짜이 애기도 낳을 수 있어. 에? 갑자기? 네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애를 낳는다고? 아니, 아직은 아니야. 미연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만 진아를 잊을 수가 있었대요. 결혼을 하기에는 짜이 형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대. 이 형 또 비싸. 짜이, 우리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자기가 알다시피 내 직장도 없고, 또 알다시피 기소중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냐? 짜이 형 벌금 있잖아. 벌금을 내주러 미연이가 짜이 형 손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짜이 씨, 이제 집으로 같이 와서 살아. 정말 지금은 안 되겠어. 왜? 뭐가 문제야, 자기? 내가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미연이한테도 두 남매가 있었는데 애들이 좀 컸대요. 근데 얘네가 나한테 아빠라 그런다고? 그 생각하니까 존나 부담스럽대.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나 그냥 필리핀이고 마카오고 캄보디아고 베트남이고 그냥 홀홀 날아다니면서 난 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내 새끼도 버리는 마당에 얘네가 나한테 아버지라 그런다고? 거기에 솔직히 얘기를 하면 발이 묶이는 거잖아. 미연이랑 같이 살자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개 돼지처럼 평생을 이렇게 묶여서 살아야 되고, 이 애를 버리고 가자니 내가 또 받아먹은 것도 있고 애도 착한 것 같고 진심을 얘기합니다. 미연아, 내가 네 애들도 사실 좀 부담이 되고 나 큰돈 벌고 살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나 20살부터 외국에서 살던 놈이잖아. 네가 나랑 살고 싶으면 마카오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카지노 있는데 외국으로 나랑 같이 나가자. 근데 미연이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외국 생활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고 여관방 달방으로 하나 얻어놓고 같이 살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알았어.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돈 벌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아는 거라고는 에이전트밖에 없는데 에이전트를 해야 돼. PC방에 들려갖고 이제 카지노 카페 몇 군데 가입하고 지금 흐름이 바닥이 어떤가 흐름을 쫙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 PC방에서 살면서 강친닷컴이니 바카라군단이니 뭐니 쭉 둘러보고 가입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눈에 익은 아이디 하나가 보이는 거야. 철봉TV에서 마부티초이나 수락산이나 엠마나 백두산 천지 이런 것처럼 눈에 익은 아이디가 하나 딱 보이는 거야. 바로 대화 신청을 쩍 합니다. 혹시 너 뚱땡이냐? 누구세요? 나야, 나 마카오 민박하던 형. 아이고 형님, 이 얼마만이십니까? 그렇게 해갖고 몇 년 만에 뚱땡이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뚱땡이가 필리핀으로 이제 게임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애가 빠따가 좀 좋아. 형 지금 돈도 없고 에이전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형, 이번에 제가 필리핀 들어가는데 같이 가요. 저랑. 마카오고 내 바닥인데 필리핀은 잘 모르잖아, 형이. 형님, 일단 필리핀으로 가요. 그리고 제 거 롤링 형이 다 드세요. 제 거 롤링만 해도 이거 꼬부리긴 좀 될 거예요. 형님, 마카오가 뭐 돈 생깁니까? 필리핀에 가갖고 돈 벌어갖고 가시면 되지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야, 미연아, 저 필리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동생이 게임하는데 거기 가갖고 서포터 좀 하고 내가 케어 좀 해야 되거든. 미연이가 엄청 서운해. 짜이씨 잘 다녀오시고요. 잘 되길 바래요. 미연아, 오빠가 갖고 성공해갖고 올 테니까 금의환향 해갖고 올 테니까 너는 여권 먼저 만들어놔. 여권 먼저. 알았지? 아유, 딴소리 하지 말고 전화나 자주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갔다 올게 오빠. 그러고 뚱땡이하고 필리핀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뚱땡이하고 인연이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뚱땡이가 몇 번 짜이형 롤링을 해줬는데 그때마다 지는 거야. 이 롤링이라는 게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마지막에 갈 때는 본전이나 좀 이겨서 가면 그러면 내일이 있잖아요. 다음 달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근데 올 때마다 와갖고 때려쳐 다이렉트 직방으로 그냥 죽어버리니까 어린애들이 돈이 어딨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도가 오링이 된 거예요. 아 형님 저 이제 필리핀 못 갈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이 형 스스로가 이제 손님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앵벌이 비슷하게 이 카지노 기웃 저 카지노 기웃 아직은 메이저 카지노가 생기지 않을 때 헤리티지 뭐 하얏트 공항 카지노 뭐 이런 데 쭉 돌아다니면서 어슬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가운 분을 필리핀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카오에서 10년 동안 생밥 찍어먹기 일당 성공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냐, 짜이짜이 랭짜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뭐 나야 잘 있지. 야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이분이 이제 마카오에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생발을 하고 비자 점프를 하러 필리핀으로 온 거예요. 주하일 가도 되는데 주하일은 할 게 없으니까 필리핀에 점프해서 필리핀에서 생발을 이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하는데 10년 동안 지지 않고 계속 이기면서 정말로 이기고 있었대요. 이 형님 걸 한번 배워볼까? 이 형님이 카지노에 가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이 형님의 자제력. 여태까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자기 제어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 슈가 끝날 때까지 단 한 판도 배팅을 안 할 때도 있더랍니다. 두 번째, 먹을 때 왕창 먹고 뒤질 때 찔끔 죽는. 우리랑은 정반대. 우리는 먹을 때 찔끔 먹고 뒤질 때 왕창 죽는 그런 시스템 아닌 시스템을 하는데 이분은 반대. 그러다 보니까 먹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많은데 죽는 날 조금 죽고 먹는 날 이빨 한 5강 때려버리는 거지. 그거 하나 걸리면은 끝나니까. 자기만의 이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어퍼 배팅인 거죠. 죽을 때는 조금씩, 먹을 때는 박어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토탈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그런 게임이래요. 짜이 형도 카지노 생활 이때만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본인이 봤어도 정말 신기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짜이 형이 이제 돈도 좀 생기고 이 형님이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꼬부랭이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한 주를 지켜보다가 찬스 그림, 기다렸던 그림이 나오면 미친 사람처럼 엎어 깡깡깡 그냥 조져버리는 거지. 죽을 때는 2강, 3강, 4강에서 죽어버리면은 힘 빠지잖아요. 근데 2강, 3강, 4강, 5강까지 깡배팅 딱 성공하면 좁쌀이 아니라 호박이 딱 올라오는 거지. 며칠을 지고 시스템이 자신이 없어질 때예요. 그날 장줄이 나와줍니다. 시스템이 별거 없네. 줄 나오면 어버 깐다. 줄 나오면 깡배팅. 아주 단순 무식 동네 쪼다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장줄이 쭉 나오고 그걸 다 타먹은 다음에 미련 없이 칩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 한 명이 짜이 형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시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으신데. 예, 뭐 그냥 조금. 이분이 말하는 즉슨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죽어서 심장이 쪼그라들고 손이 조막손이 됐고 굽어있다. 도저히 배팅이 안 나간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대리게임 좀 한번 뛰어달라. 아유 아니에요. 저 마카오에서 생바도 하고 찌질이 배팅도 하고 근데 많이 죽었거든요. 제 거도 못했는데 안 돼요. 남의 돈으로 게임 한다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못된 놈들, 진짜 앵벌이, 진짜 갈데없는 애들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러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아직 양심이 남아있어. 남의 돈으로 배팅하는 게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앵벌이, 갈데없는 애들, 사기꾼들 이런 애들은 넓적 밟지요. 왜? 죽으면 제 돈 죽고 먹으면 나한테 상황 나니까 30%는 주니까.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분이 박 실장이라고 필리핀에서 에이전트를 하는 사람이야. 에이전트가 까기도 해. 며칠 후에 이제 박 실장을 다시 만났어요. 사무실 한번 가보실래요? 뭐 그러시죠 뭐. 짜이 형도 에이전트를 하러 왔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에이전트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야 말도 안 돼.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